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기랑입니다. 자, 비전과정 지금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 4강입니다. 비전 수립의 기초 분야에서 환경인식, 미래인식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공의 4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식이고요. 그 인식 안에 가장 큰 개념이 자기인식,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인식과 미래인식인데, 환경인식도 사실 다뤄보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현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설사 어떤 인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인식이 아니라면 섣불리 또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솔직하다고 입장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진솔한 모습을 듣거나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 행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최선 행동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원했던 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늘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먼저 내가 과연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왜곡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가를 체크해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주변에 있던 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평상시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이번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쉽게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교재에 보시면 예전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혹은 최근에 변화를 겪으셨다면 변화 이전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변으로부터 예전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누군가에게 또 제가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불신이 될 수도 있지만요, 예전에서 비해 본다면 조금씩은 나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요. 하지만 끊임없이 뭘 고치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피드백을 받아야겠죠. 현재 여러분은 과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셨나요? 또 그 변화된 모습에서 특별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받고 바뀐 모습들은 없나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삶의 변화들을 또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가족이나 직장, 그다음에 속해 있는 여러 단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사람들은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여러분 자신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신다면 직장 생활을 좀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가족 관계가 좀 더 화목하거나 행복해질 수 있는 여지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인식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한데요. 가장 간단한 얘기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 이런 데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성장을 했다는 거죠. 어렵다는 얘기가 일부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 삶은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의제기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변에 대한 인식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어린이집이 늘었다고 저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요, 예전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충분하게 나아졌다는 인식보다는 여전히 어린이집이 힘들고 보내기 힘들다는 아우성 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년 새에 서울에 이제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2배 증가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4배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많이 느끼시나요? 예전에 비해서 머리가 깨끗하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많이 뵐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건장하시기 때문에요, 대외 활동을 또 많이 하셔서 눈에 많이 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해외에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은 분명히 많아졌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나요? 이게 통계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지역이나 어떤 공간에 있는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새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전세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그거 당연하겠죠. 왜냐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은행의 이자율들이 자꾸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뭐 우리가 뭐 금리 그러면 은행에서 뭐 10몇 프로, 20%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10% 받기도 힘드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월세 전환하는 어떤 그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뭐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세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 때문에 이제 부족한 전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폭등하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요, 일시적인 어떤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점에서는 매년 만에 발간되는 경제전망서를 본다거나, 요즘은 수시로 미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미래학 서적을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맞을 현재와 미래는 어떤가라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 새해목표 설계하기 이전에 전달쯤 되죠. 12월이나 1월쯤에 이제 경제전망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미래학 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다음 해에 어떤 경제들이 벌어질 것인가, 뭐 제가 미래인식에도 도움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금년과 비교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내가 느꼈던 올해의 모습하고요, 그 보고서들에서 언급하는 현재의 모습들을 비교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은 제대로 알고 있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왜곡되거나 축소하거나 혹은 심지어 과장됐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신다면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책을 읽어서 도움되는 것들은요, 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권장하는 얘기들은 한 권의 책으로 주변을 확인하지 마시고 서너 권 이상, 많게는 뭐 여러 권, 자료가 많을수록 좋죠. 다양한 서적들을 비교 반복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당장 경제전망서만 하더라도요, 발간하는 그 경제서 연구소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그곳에는 뭐 공통된 내용들도 많겠지만 약간 이견을 보이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 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이견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주변의 신문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정보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건데요.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주기가 너무 텀이 길어지면 좀 어렵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주기적이라는 말이 딱 정해진 시간만 정해서 그때 나온 정보들이 무조건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주기를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놓치는 정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재에 비전과 환경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속에다가 한번 내가 앞으로 이런 비전, 미래, 그다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내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그 방법들을 앞으로 내가 적용한다면 언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한번 적용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실까요? 네, 작성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죠. 사실 뭐 비전이라는 이 모든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쉽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런 노력들을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환경이란 것도 저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환경이고요. 미래 역시도 현재에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몰라서 혹은 느끼지 못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낯설게 느껴질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현재에서 이어져 있는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많은 인식들을 바꾸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제 책과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제일 중시하는 게 입장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책이나 신문을 찾아서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면 많은 부분들이 또 좋아집니다. 왜냐면 어떤 근거의 차이를 가지고 그런 어떤 결론을 내는지, 예를 들면 같은 사안인데
같은 근거를 갖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을 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찾아보면 실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정반대 의견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관점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는 같은 사항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뿐인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가서 뭐 밥도 사고요, 뭐 커피도 사면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 거죠. 이제 앞으로 미래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형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좀 더 다양하게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런 투자와 이런 관찰들을 지속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설계에 필요한 아주 적절한 여러분의 현실인식과 환경인식, 미래인식들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